이번에는 부품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컴퓨터에는 어떤 부품이 들어갈까, 이 부품은 어디에 쓰이느냐에 대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컴퓨터를 스스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 영상이다 보니 알아듣기 설명하기 위해 실질적인 부품의 역할과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다 땡땡이라는 사이트에 있는 PC 주요 부품이라는 항목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항목들은 컴퓨터 부품 파는 사이트명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컴퓨터는 여기 적혀있는 부품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설명이 처음 듣거나 제 설명이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히려 여기 딸려서 그럴 수도 있겠죠. 먼저 CPU인데요. 이 CPU는 사람으로 치면 뇌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사람이 컴퓨터에 내리는 명령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죠. 이걸 연산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 연산장치라는 건 잘 모르셔도 됩니다. 얘는 그냥 사람으로 치면 뇌구나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RAM, M이라고 불리는 부품인데요. 이건 기억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 기억장치란 걸 저장장치라고도 부릅니다. 이 기억장치는 다른 거 설명할 때도 나오니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사실 저장, 이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사실 그냥 잘 모르셔도 돼요. 램이란 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인데 이것도 알면 좋지만 잘 몰라도 됩니다. 컴퓨터 조립가는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CPU가 명령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CPU에게 일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스케줄러 같은 그런 역할인 거죠. 왜 램이 CPU에 일을 던져줘야 하느냐? CPU 애가 되게 똑똑한데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고 쳐요. 여기 ABC라는 몹이 있어요. 네, ABC라는 몹이 있는데 여기 A, B, C라는 몹이 있어요. 네, 현재 CPU가 A라는 몹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CPU는 다음에 할 일이 뭔지를 몰라요. 다음에 할 내용은 B라는 몹을 잡는 역할이겠죠. 이때 이 램이 B 몹을 잡는다는 걸 잘못 적었네요. 이 B 몹을라는 몹을 잡는다는 걸 램이 기억을 해둬요. 다음에 CPU에게 명령을 수행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면 CPU가 이 A라는 몹을 다 잡아요. 그러면 램이 CPU에 B라는 몹을 잡아라 라는 명령을 수행하라고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CPU가 B라는 몹을 잡아요. 네, 잡았죠. 그러면 C라는 몹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이 수행되는 거죠. 네, 이렇게 램이 CPU가 다음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CPU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램 다음에 HDD나 ODD, SSD를 바로 설명하는 게 좋긴 한데 그냥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을 하고 나면 전에 했던 일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B라는 몹을 잡고 C라는 몹을 잡는다 라는 명령이 있으면 B라는 몹을 잡는다 라는 명령을 CPU에게 던져주면 그 명령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라는 몹을 잡아라 라는 명령을 던질 때 B라는 몹을 잡아라 라는 명령은 이미 없던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멍청한? 네, 일단 일을 하고 나면 까먹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 다음이 메인보드. 이건 줄여서 MB라고도 부르고 있고 마더보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무슨 역할이냐 하면 사람으로 치면 몸 같은 역할이에요. 몸 안에 눈이나 뇌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인보드에 CPU나 램 같은 부품들을 꼽아서 그 부품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사용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마더보드라는 이름을 생각해서 엄마처럼 CPU나 램 등에 애들 얻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VGA. 쉽게 말하면 그래픽카드인데요. 사실 이건 안 사도 컴퓨터가 구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위에 말했던 메인보드나 CPU에 내장 그래픽카드라고 불리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말한 이 옆에 말한 이 VGA란 건 외장 그래픽,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이 아닌 외장 그래픽을 말하는 VGA입니다. 인텔 그래픽 패밀리 등이나 HD 그래픽스 등으로 시작하는 그런 게 내장 그래픽입니다. 물론 내장 그래픽이 없는 모델들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요새는 다 있습니다. 허나 고사양 게임이나 좀 과도한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카테고리에 있는 이 VGA, 그러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 이게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필수냐? 내장 그래픽으로 하면 안 되냐? 할 수도 있는데, 그래픽 카드도 일종의 연산 장치 플러스 기억 장치 그런 부품이에요. 단지 그래픽 관련 작업만 처리한다. 네, 이 점이 다를 뿐이고요. 근데 내장 그래픽 카드는 기본적으로 CPU나 램에 메모리를 가져다 쓰는데, 그러면 자동적으로 CPU나 램이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컴퓨터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외장 그래픽 카드에 비해 월등히 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이나 과도한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외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내장 그래픽 카드의 성능도 현재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 옛날에는 내장 그래픽 카드로 못했던 게임들이나 작업들이 현재는 내장 그래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롤이나 던파, 메이플 그런 저 그래픽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 VGA 항목은 안 사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SSD랑 HDD는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SSD나 HDD도 기억장치인데요. 램은 주기억장치고 얘들은 보조기억장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램이 일을 하고 나면 전에 했던 일 까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보조기억장치는 램이 까먹은 일을 영구적으로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 스케줄 적어둔 게 주기억장치고, 포스트잇 같은데 적어둔 그런 일이죠. 쓰고 버리는. 그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게 CPU고, 그 일의 결과물을 저장해둔 파일이나 노트 등을 보조기억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램의 크기가 요새 자주 쓰이는 게 8GB, 16GB, 32GB 정도 쓰이는데요. 이 보조기억장치의 경우에는 기본이 몇백 기가바이트, 1GB에 1024배인 테라바이트 단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그 용량 크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물론 속도 차이도 되게 많이 나죠. 이제 HDD와 SSD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HDD는 그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옛날부터 많이 쓰이던 저장 장치라서. 근데 이게 왜 SSD랑 다르냐 하면, 자세한 건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HD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느린데 용량이 되게 큽니다. SSD는 HDD에 비해 되게 빠른데 용량이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평균 시세로 따지면 10만원 정도가 있으면 HDD는 1TB 정도의 크기를 가진 걸 살 수 있어요. 근데 SSD는 256GB, 그러니까 HDD 하드디스크에 비해 4배 작은 크기를 살 수 있습니다. 네, 용량 자체만으로 같은 가격인데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근데 SSD가 HDD보다 속도가 평균 5배 이상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진짜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 HDD를 쓰다가 SSD로 바꾸는 경우에는 윈도우 부팅 속도나 게임 로딩 속도 등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HDD를 SSD로 바꾸면 체감이 확 되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요새 업그레이드 하라는 게 SSD를 업그레이드 하라는 말이 많죠. 근데 요새는,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쓰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128GB, 256GB로는 용량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 영화를 좀 자주 다운받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좀 용량이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SSD만 다는 경우보다는 둘 다 달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체제나 게임같이 로딩 속도가 필요하거나 좀 빨리 부팅돼야 되는 같은 경우에는 SSD에 깔고요. 영화 같은 동영상 파일이나 좀 용량이 큰 사진 파일, 그런 파일들은 HDD에 까는 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식입니다. 현재. 네, 그렇게 자주 쓰입니다.
이번에는 ODD입니다. 옛날로 치면 그 CD-ROM을 말하는 건데요. DVD-ROM도 있겠죠. DVD나 CD를 읽는 역할을 합니다만 요새는 USB가 많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없어진 추세입니다. 옛날에 플로피 디스크 없어지듯이요. 근데 아직도 쓰긴 쓰입니다만 좀 안 닿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사실 굳이 따지면 컴퓨터를 구동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조립형 PC 싸게 사고 그러려면 ODD를 빼는 게 낫습니다. 사실 이거 2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외장 ODD라고 많이 쓰이는 편이라서 ODD만 이게 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옛날에 CD로 DVD 같은 읽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케이스. 케이스는 이것도 ODD나 VGA처럼 없어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먼지나 그런 외부 충격 등의 부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뼈나 피부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케이스는 가격대가 비쌀수록 무겁고 또 강도가 세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은 파워라는 부품인데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부품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전기로 구동되는 부품들이잖아요. 이 컴퓨터에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파워라는 부품입니다. 파워는 외장 그래픽 카드 메인보드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요. 메인보드에서 램, CPU 등에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네, 그런 부품입니다. 꼭 필수적인 부품이죠. 그 다음이 키보드인데요. 키보드나 마우스는 보편적으로 입력 장치라고 부릅니다. 키보드나 마우스의 경우에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카테고리에 넣는데 출력 장치, 대표적으로 모니터도 필수적이겠죠. 네, 모니터,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의 장치의 경우에는 출력 장치라고 부르고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걸 다 합쳐서 입출력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CPU, 램, 메인보드, SSD나 HDD 같은 보조교학 장치, 파워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껐다 켰다 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품들만 있으면 말이죠.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품들로만으로는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껐다 켰다밖에 못하니까요. 그러므로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같은 입출력 부품으로 컴퓨터가 하는 행동을 보고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하기 위해 이 입출력 장치들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CD나 DVD를 사용할 거면 ODD를 다는 거고, 고사양 게임이나 고사양의 그래픽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VGA 외장 그래픽 카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C 주요 부품들에서 CPU, 램, 메인보드, SSD 혹은 HDD, 그리고 파워 이렇게만 있으면 된다는 거고, 일단 이렇게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 입출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를 연결해서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고 컴퓨터가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다가 케이스를 씌워주는 거고요. 네, 케이스를 씌워주고 혹시 고사양 게임이나 뭐 그런 CD를 사용할 일 있으면 여기 VGA나 ODD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이 하단에 있는 것들에 플러스 케이스만 있으면 컴퓨터는 조립이 완성된다는 거겠죠. 다음에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CPU, VGA, 메인보드, 램, HDD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모델이 있는지, 어떤 회사에서 자주 만드는지, 이건 어떻게 나누는지, 모델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각각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간단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 해요. 이거 솔직히 이거 모델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게 이 모델보다 전세대 모델이고, 이 모델이 이 모델보다 좋고, 뭐 이런 것만 알아도 컴퓨터를 조립하는데 꼭 컴퓨터를 사고
그런 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컴퓨터 수리점 AS 보냈는데 호갱짓을 맞고 호갱짓을 맞고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